4번 저랑 같이 서울 모터쇼에 가지 않으실래요? 모터쇼 뭔지 아세요? 자동차 전시해 놓고 구경시키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네, 새 차들이 많이 직접 시승할 수도 있어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새 차들이 많이 소개되는 데다가 직접 시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대요. 제 동생이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터쇼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 막 예쁜 여자들 많이 막 자동차 앞에 막 포즈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혹시 김하늘이라는 배우 혹시 아세요? 김하늘?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 배우가 왔대요. 왔는데 그 예쁜 사람 옆에 서면 한국에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징어 됐다고. 옆에 사람이 그 예쁜 여자들 다 오징어로 만들어 버리더래요. 그래서 확실히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배우는 배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들은 얘기예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자, 다음에 1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이 도시는 항상 교통이 복잡한 데다가 공해도 심해서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 복잡한 데다가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교통이 복잡하고 공해도 심해요. 그래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에 바꿔 쓸 수 있는 것 1번이죠. 복잡할 뿐더러. 교통이 복잡하고 공해도 심해요. 공해 뭔지 아시죠? 오늘도 미세먼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공기가 나쁜 거 있죠? 그걸 공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이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소중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축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3번이죠? 축적할 수 있거니와 어떤 난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돼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재산도 축적하고 어떤 난관이 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3번이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그 집 막내 아들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 병원비는 둘째치고 가족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가족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뭐는 둘째치고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첨가인데 N1은 둘째치고 N2요. 아마 그 앞에 뭐 이야기 나오는 게 빠졌을 거예요. 이게 빠졌을 텐데 이것도 첨가예요. 그래서 병원비와 가족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우 크다. 그래서 병원비도 크고 가족들 고생도 매우 크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바꿔 쓸 수 있는 것? 4번이죠. 병원비도 병원비 이려니와 병원비에다가 병원비도 병원비 이려니와 이것도 그거예요. 저희 첨가예요. 4번이요. 니은과 바꿨을 때 알맞은 것은 드보르자크의 성공 뒤에는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가 있었다. 드보르자크와 브람스 둘 다 음악가예요. 장학금 심사위원이던 그는 드보르자크의 재능과 결정을 한눈에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물심양면으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심양면, 물질과 마음으로 둘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물질, 돈도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줬어요. 마음도 편하게 해줬어요. 그런 양쪽 면으로 다 도움을 줬다고.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어떤 사람은 돈만 주는 경우도 있죠. 물론 둘 다 안 주는 사람도 안 주는 사람이 태반이고 안 주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만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안 주고. 예, 그런데 돈도 주고 마음도 편하게는 예, 그런 양쪽으로 다 도와줬어요. 그의 악보가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물론 연주가들에게 그의 작품을 초연하도록 권했던 것이다. 그의 악보가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드보르자크의 악보를 연주가들이 연주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연주하도록 예, 그렇게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니은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냥 3번 도와줬을 뿐더러 연주가들에게 그의 작품을 초연하도록 처음으로 연주하도록 권했어요. 자, 4번 예, 기업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요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기업 문화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일 뿐더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으나 예,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일 뿐더러 것이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기 힘들다. 자, 것일 뿐더러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예, 4번 것이기도 하려니와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힘들다. 5번이요. 기업과 바꿨을 때 알맞은 것은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 들어보셨어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친한 사람 있죠? 친한 사람이 땅을 사면 땅을 샀다는 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예, 부자가 됐어요. 잘 되면은 그러면은 어때요? 자기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잘 되면은 그거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너무 약올라요. 막 약오르고 막 질투나고 예, 예,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속담은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 질투심이 난다. 예, 아주 시기 질투가 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이 잘된 것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인데 한의학에서는 실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통을 일으킨다고 봐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통이 난대요. 배가 아프대요, 진짜. 스트레스는 오장육부, 특히 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간은 우리 몸의 근육 움직임에 관여하는 데다가 근육 움직임에도 그 관계가 있고요.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도 해요. 간이 근육 움직임을 관여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도 해요. 자, 그래서 기억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관여하는 데다가 바꿔 쓸 수 있는 것 1번 관여하거니와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도 해요. 그래서 간이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간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뜻밖의 근육이 아파요. 막 어깨가 아프다든지 막 이런데 알고 보면 뭐 간염이나 간암이나 뭐 그런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간이 근육의 움직임에 관여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자, 다음에 1번이요.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새로운 대학 입학 제도는 선발 방식이 땡 그다지 새롭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예요? 선발 방식이 예,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예, 복잡할 뿐더러 선발 방식도 복잡하고요. 그다지 새롭지도 않아요. 예, 이번에 그 입학 제도는 예, 그래서 두 개의 문제가 다 있어요. 정답 1번. 3번이요. 기억에 알맞은 말은 현대 여성들이 그토록 슈퍼우먼을 꿈꾸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 여자들이 한국에서는 집안일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그런 게 슈퍼우먼이에요. 슈퍼우먼. 그래서 그걸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둘 다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큰 욕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래서 그거를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현대 여성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그토록 슈퍼우먼을 꿈꾸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현모양처의 전통적인 현모양처 뭔지 아세요? 현모양처? 예. 현명한 어머니와 착한 아내예요. 현명한 며느리, 착한 아내. 현명한 어머니, 착한 아내. 그래서
그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에서. 예, 그래 5만 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예, 신사임당이에요. 5만 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신사임당인데 이 사람은 5천 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사람의 엄마예요. 5천 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이율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율곡. 이율곡이 이 사람 엄마. 신사임당은 보잘것없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을 나중에 직업을 만들어줬어요. 공부 열심히 시켜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잘 보게 해서 직업을 갖게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율곡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국 수석 있죠. 전국 수석. 예, 전국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잖아요. 전국 수석을 뭐 7번인가 9번인가 했어요. 7번인가 9번인가 하는 대천재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는 이제 자식들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자기 자식이 전국 수석을 9번이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되게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자식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현모양처의 전통적인 예, 여성상 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1번하고 4번이 둘 다 이제 첨가인데 이거는 저기 1번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데 사용이 되고요. 4번은 부정적인데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4번은 비선호적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선호적인 이야기죠. 예, 둘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모양처의 전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도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번. 예, 그 1번은 선호적인 일, 4번은 비선호적인 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자, 다음에 예, 수준상여 1번. 기억에 알맞은 것은 뭐 쭉 읽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기니까 끝에서 두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밀레는 친구에 대한 이해와 격려를 넘어 친구의 자존심까지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지나친 진정한 우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눈시울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게 뜨거워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눈시울인데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예,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울었다. 눈물이 났다. 울었다. 자, 그래서 그 눈물이 났어요. 밀레의 이 그림은 작품의 가치도 그 다음에 땡 아름다운 일화로 더욱 유명해졌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뭐예요? 작품의 가치도 예 4번 가치 이련이와 가치도 높지만 그림으로서의 완성도도 높지만 거기에 담겨진 일화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습기 제거 장치와 물만 있으면 냉방이 가능한 신개념의 물 에어컨 또 나왔네요. 물 에어컨 아까는 냉풍기라고 그랬죠? 물 에어컨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물 에어컨에 올리는 물이 증발함으로써 주변 공기를 차게 만드는 것이므로 일반 에어컨과 달리 실외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땡 전기 소비의 주범인 압축기도 필요 없어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말 뭐예요? 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 3번이에요. 3번 높은가 하면 뭐 은가 하면이 첨가로 쓰이는 것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뭐 은가 하면
첨가. 공간 활용도가 높은가 하면 공간 활용도도 높고 전기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3번이요. 괄호에 알맞은 것은 아픈 주사가 덜 아픈 주사보다 치료 효과가 크다거나 아픈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사해도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신반의하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물질이나 행위일지라도 환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이거는 뭐 저기 사회적으로 유명한 용어니까 한번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기도 하고 위약 효과라고 그러기도 해요. 위약 효과는 가짜 약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보면은 만약 이제 그 사람한테 가짜 약을 줬어요. 그 약이 아니라 비타민제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 감기약이다라고 주면은 그 사람 감기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짜로 그거를 믿었을 때 몸속에서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예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아픈 주사를 맞았어요. 더 아픈 주사. 그냥 주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픈 주사와 더 아픈 주사가 있는데 더 아픈 주사를 맞았을 때 더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렇게 믿어가지고 실제로 뭐 치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소금물을 넣었어요. 소금물. 진짜 약을 넣은 게 아니라 소금물을 주사했는데 그랬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한 치료는 이미 다양한 증상에서 효력을 특히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병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예요? 다양한 증상에서 효력을 3번이죠? 예, 발휘하고 있거니와 특히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병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암에 걸렸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아주 산속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암이 다 치료가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나 이런 걸 조정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낫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약을 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병원에서 별 치료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4번이요. 괄호에 알맞은 것은 좋은 작가를 한 발 앞서 발견하려면 작가의 창의성에 주목해야 돼요. 젊은 작가의 성공 여부는 창의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의성 있는 작가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는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재료나 도구, 이를 사용해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요. 작가의 독창성은 개성 있는 표현 방식으로 더 부각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더라도 어디서 본 듯한 작품을 그린다 싶은 작가는 선택에서 무조건 배제해야 돼요. 그림이 그 그림만의 매력이 없다면 여러 뛰어난 작가들 중 그 작가의 성공을 무엇으로 예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림이 이거는 저기 첨가 문제가 아니라 양보 문제예요. 문제가 좀 잘못 나왔어요. 정답 1번이에요. 그림이 뛰어나도 그 그림만의 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뛰어난 작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 잘못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5번이요. 괄호 안에 단어를 문맥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비과학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문학이나 종교학이 있는데요. 문학과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루므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에 관한 것을 다뤄요. 따라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객관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객관화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객관화하는 것에 한계도 있고 객관화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이따를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어요? 한계가 있고로 고쳐도 되고요.
한계가 있을 뿐더러 뭐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여기 첨가에 해당하는 것들 예, 있거니와 뭐 그런 식으로 다 예, 첨가에 해당하는 거 고쳐주시면 돼요. 6번이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하나 골라 바르게 고쳐 쓰십시오. 흙장난에 몰두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몰두하다 뭔지 아세요? 집중하는 게 몰두하는 거예요. 흙장난에 집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아이는 집안에서 장난감이나 그림책을 가지고 놀 때와는 달리 생기가 있어요. 예. 집에서 노는 거와는 달리 생기가 있어요. 막 좋아하는 표정이 보여요. 막 활발한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신발을 여기저기 집어던지고 맨발로 놀더라도 나는 구태여 신발을 신기지 않아요. 땅 위에 서 있는 아이의 토실토실한 두 다리가 마치 어린 나무처럼 보기 좋아서예요. 아이는 흙장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난감이 없이도 심심한 줄 모를 뿐 배가 고픈 것도 몰라요. 자, 이거 뭘 고쳐야겠어요? 예, 모를 뿐이 아니라 예, 모를 뿐 아니라 심심한 줄을 모를 뿐 아니라 배가 고픈 것도 예, 몰라요. 자, 이 엄마는 대단히 부지런한 엄마예요. 예, 여러분 그 아이 나오면은 신발 신겨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발 씻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아이 맨날 이제 막 뭐 배설물 같은 거 막 처리하고 그럴 때 막 비누로 막 손 씻기고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냥 맨날 뭐 아이가 똥을 놓거나 그러면은 막 비누로 씻기고 막 그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항상 이제 뭐 모래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신발을 신겨놓고 예, 그것까지 씻길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뭐 애 키우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엄마는 되게 부지런한 엄마네요. 다음에 7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잘못 쓰인 것을 하나 골라 바르게 고쳐 쓰십시오. 문자의 역사로 보자면 많은 문자들이 그림 문자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의 어떤 문자도 한자만큼 그림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뿐 그 의미 또한 복합적으로 이해되는 예는 없다. 자, 이거 고쳐야겠네요. 어떻게 고쳐요? 드러날 뿐 아니라 세계의 어떤 문자도 한자만큼 그림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그 의미 또한 복합적으로 이해되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한자는 대단히 발전된 상용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을뿐이 아니라를 생략해가지고 내는 문제가 좀 있네요. 예, 첨가인데 요거 첨가의 뜻이죠. 을뿐 아니라. 예, 그런데 요 아니라를 딱 생략해가지고 예, 을뿐만 제시하고 틀린 거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아니라를 써가지고 예, 그래서 정답으로 맞춰주세요. 이번에는 목적이에요. S1기 위에서 S2. in order that이요.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목적이 되는 경우에요. 초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S1 개 S2. S1 개끔 S2 같은 뜻이에요. 춥지 않게 옷을 많이 입으세요. 춥지 않기 위해서 옷을 많이 입으세요. 그 말이에요. 나는 모두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어요. 나는 모두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크게 말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먹을 수 있게 많이 만듭시다. 모두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이 만듭시다. 자,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적에 해당하는 것 S1 을어 S2. 김 선생님을 만나러 가라.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까 내일 다시 달러를 바꾸러 옵시다. 저는 춤을 배우러
학원에 다녀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러가 나오는데 러는 뒤에 제약이 있어요. 이 S2가 이동동사거든요. 을어는 목적의 뜻인데 S2에 나오는 게 이동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동동사라고 하는 거는 가다, 오다, 아니면 학교에 다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가다, 오다, 다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을어에는.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김 선생님을 만나러 가라죠. 만나러 가고요.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까 내일 다시 달러를 밖으로 와야 되고요. 오고요. 저는 춤을 배우러 학원에 다녀요.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이동동사가 꼭 와야 돼요. S로 가다, S로 오다, S로 다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1 의려고 S2요. 기억.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대통령이 되려고. 공부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요? 예, 뭐 그렇진 않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뭐 공부는 웬만큼 해야겠지만, 예,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니은 뭘 하려고 시장에 갔어요. 뭘 하려고? 예, 그러니까 저기 뭐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갔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 디귿 얘는 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예 있죠? 기억예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S1 려고 하다. 려고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목적의 뜻인데 요즘 용례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S1 려고 S2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게 목적의 뜻인데요. S 려하다, S 려고 하다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요거 합쳐가지고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도예요. 그래서 친구 앞에서 학교 앞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학교 앞에서 친구를 만날 계획이에요. 예, 만날 의도예요. 예, 만날 생각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려고 해요. 일찍 일어날 계획이에요. 일찍 일어나갈 의도예요. 일찍 일어날 의도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니은이 그 아래 니은이 목적이죠. 집을 마련하려고 저축을 해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요. 자, 다음에 디귿 꽃이 피려고 한다. 예, 이것도 꽃이 필 계획이에요. 뭐 그런 얘기예요. 필 예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 다음에 중급이요. S1 도록 S2. 용례 기억.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어요. 거름 뭔지 아세요? 거름을 다른 말로 비료라고 그러는데. 땅에 그 농산물을 기르기 위해서 땅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같은 거 뿌리죠. 그러니까 저기 흙에 뭘 섞어줘요. 섞어주면 그 영양이 돼가지고 더 식물이 잘 자라요. 예. 그런 걸 이제 비료라고 그래요. 비료. 그런데 요즘은 이제 화학 비료가 많죠. 화학적으로 만든 게 많은데 예전에는 뭘 썼어요? 예, 예전에는 그래요. 예. 그 배설물을 많이 썼어요. 예, 쓰다 보니까 그 배설물이 그러니까 흙에 묻었다가 나중에 그게 식물에 묻거든요. 식물에 묻어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이제 먹어요. 먹으면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속에 기생충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을 먹고 나가야 되죠. 예, 근데 요즘은 기생충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화학 비료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그걸 거름으로 썼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았었어요. 뱃속에. 예, 자,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허락해 주세요. 디귿 나는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몸을 숨겼어요.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몸을 숨겼어요. S1 고자 S2요. 기억 식사만으로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 이것도 지금
얘가 좀 잘못 나왔는데 아까는 여부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목적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또 의도로 사용해요. 요게 지금 용례가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고자 하다. 의도로 사용된 예고요. 니은이 목적으로 사용된 예예요. 그 일에 관해 의논을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의논을 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자, 다음에 디귿. 가능한 한 칭찬을 해주고자 했다. 이것도 의도예요. 해주고자 했다. 자, 다음에 다음 예요. n을 위해서 s요. 이번에 명사가 나오네요. 기억.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니은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디귿. 친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리을.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미음.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비읍. 이 선물은 당신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S1 키 위에서 S2요. 기억.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가요. 예.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 다음에 S1 을겸 S2 을겸해서 S3.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S1 을겸해서 S1 을겸. 그래서 이거는 나열 까닭이거든요. 나열 까닭이 아니라 나열 목적이요. 목적을 나열한 거예요. 목적을 나열한 것. 그래서 그 아래 예를 보시면 친척 얼굴도 볼 겸 목적 1번. 명절도 설 겸. 명절을 보내는 걸 명절을 쇠다라고 그래요. 명절도 설 겸 해서 한번 다녀가게. 한번 집에 다녀가라. 그 말이에요. 목적이 지금 두 개예요. 친척 얼굴도 보는 것과 친척 얼굴 보는 것과 명절 보내는 것과. 니은 오래간만에 강호가 왔다는데 얼굴도 볼 겸 바깥 세상 돌아가는 소리도 듣고자 이거를 들을 겸 듣고자는 들을 겸 바꿔 쓸 수 있어요. 들을 겸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족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디귿. 오랜만에 책도 볼 겸 도서관에 왔어요. 공부도 할 겸 책도 볼 겸 도서관에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목적을 나열할 때 을겸 이런 말을 써요. 자, 다음에 고급이요. N 모르게 S요. 이거는 무지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무지각하도록 N이 모르도록 그런 뜻이에요. 기억. 동생이 누나 모르게 초콜릿을 훔쳐 먹었어요. 누나가 모르도록. 그 다음에 니은 어머니 몰래 생신 선물을 준비해 두었어요. 어머니가 모르게끔 생신 선물을 준비해 두었어요. 서프라이즈예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디귿.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모르게 만화책을 봤어요. 선생님 모르도록. 자, 다음에 S1 을셈으로 S2요. 기억. 대학원에 갈 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학원에 가기 위하여. 을셈으로 이것도 목적이에요. 니은 그렇게 일찍 헤어질 셈으로 사귀고자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일찍 헤어지기 위하여 사귀자고 한 건 아니에요. 디귿. 집을 살 셈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요. 집을 살 목적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을셈으로 이것도 목적이고요.
자, 다음에 을양으로. 이거는 의도 목적이에요. 의도 목적.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 양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덜컥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을까?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생계를 꾸려나가다라고 그래요. 그 아래 문제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초급 수준 하. 밑줄 친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사전을 사러 서점에 가요. 사러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사려고. 사전을 사려고 서점에 가요. 수준 중이요. 24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지금 어디에 가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20번이요. 괄호에 알맞은 것은 왜 도서관에 가요? 책을 빌리러 가요. 책을 빌리러 가요. 정답 3번. 22번이요. 괄호에 알맞은 것은 가게에 가요? 네. 과일을 사러 가요. 과일을 사러 가요.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은 21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방학을 해서 운전을 배우러 다녀요. 운전을 배우러 다녀요. 여기 예전에는 운전을 다 아날로그로 배웠는데 요즘은 디지털로 배우더라고요. 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여기 한양대학교도 생겼더라고요. 2층에 그 컴퓨터 운전 면허 시험장 뭐 이런 데 있거든요. 뭐 운전 연습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보다 화면 보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 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해도 뭐 어려운데. 자, 다음에 그 21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어디에 가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요. 20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지금 어디 가요? 잠실 운동장에 야구를 보러 가요. 야구를 보러 가요. 20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지금 은행에 가요? 네. 돈을 보내러 은행에 가요. 돈을 보내러. 12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렇게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빨리 하려고 해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탄 게 이동동사 아니죠? 이동동사가 아니니까 4번이에요. 빨리 도착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1번, 4번 둘 다 그건데 저기 둘 다 목적인데 4번이 되는 이유는 1번이 이동동사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6번이요. 괄호에 알맞은 것은 용돈을 땡 일을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16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왜 꽃을 샀어요? 선물 하려고 샀어요. 하러는 이동동사 아니니까 안 돼요. 정답 4번. 14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꽃이 아주 예쁘네요. 동생에게 주려고 정답 3번이죠. 주려고 샀어요. 1번 이동동사 아니니까 안 돼요. 22번이요.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은 영진 씨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졸업 후에 회사에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회사에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자, 30번 니은에 알맞은 것은 제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요리 학원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리사가 더 많이 노력할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되기 위해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겁니다. 자, 22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그게 뭐예요? 이거요? 어머니께
예, 드리려고 선물을 샀어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선물을 샀어요. 자, 21번 괄호에 안에 맞지 않는 것이네요. 틀린 것, 맞지 않은 것. 왜 병원에 갔어요? 아픈 친구를 만나러 병원에 갔어요. 맞고요. 만나려고 병원에 갔어요. 맞고요. 만나고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이거는 까닭인데 맞죠? 맞고. 만나면 병원에 갔어요. 이거는 조건인데 4번은 틀리죠? 정답은 4번. 자, 중급 수준 하여 14번. 다음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아기가 잘 자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잘 자게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번이에요? 네, 3번. 잘 자도록 조용히 해주세요. 자, 25번이요.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서류를 보내드리면 됩니까? 급한 거니까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보내주세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3번. 도착할 수 있도록. 24번이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금요일이 휴가 신청 마감일이야. 잊어버리지 않게 잘 적어도 바꿔 쓸 수 있는 것? 네, 2번. 바꿔 쓸 수 잊어버리지 않도록. 4번도 목적이에요. 2번, 4번 둘 다 목적이거든요. 4번이 안 되는 이유 뭐냐 하면 4번은 명령문이 안 돼요. 려고. 여기 려고 아까 좀 있었죠? 려고. 명령문 안 돼요. 명령문. 잊어버리지 않게 잘 적어둬. 이건 명령하는 거죠. 상대한테. 예. 명령하는 거. 명령문이에요. 이 명령문 안 돼요. 그래서 않도록만 돼요. 않으려고 안 돼요. 16번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16번은 이제 문제가 좀 달라요. 18번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내일부터는 정식으로 일이 시작된대요. 그럼 내일부터는 땡 해야 하겠네요. 어떤 말이 들어가요? 내일부터는 늦지 않도록 해야 하겠네요. 늦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자, 다음에 28번도 안 할게요. 28번도 안 하고 16번이요.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항상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땡 잘 보살피는 게 부모의 일이잖아요. 예,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예요? 4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보살피는 게 부모의 의무예요. 부모의 일이에요. 자, 19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멀리서도 잘 땡 이름을 크게 써주세요. 자, 되는 거 뭐예요? 1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네요. 1번하고 4번하고 둘 다 목적인데. 자, 그러면 둘 중에 되는 거? 1번. 왜 그래요? 4번은 명령문 안 돼요. 이름을 크게 써주세요. 이거 명령문이죠? 예, 그래서 4번 안 돼요. 려고 명령문 안 돼요. 예, 도록만 돼요. 도록만. 잘 보이게 도록. 그래서 19번에 1번만 돼요. 4번 안 돼요. 28번 니은에 알맞은 것은 우리 집 아이들은 가게에서 파는 과자만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야. 그렇다고 무조건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엄마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직접 과자를 만들기도 한대.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돈도 절약하고 아이들 건강도 과자 만들기에 도전해볼까? 돈도 절약하고 목적 1번, 아이들 건강도 챙기는 거 목적 2번. 이렇게 목적 나열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생길 겸 1번이요. 2번. 절약하고 아이들 건강도 챙길 겸 과자 만들기에 도전해볼까? 자, 18번이요. 괄호에 알맞은 것은 다음 주에 제주도에 다녀오실 계획이라면서요. 그랬더니 네, 땡 갔다 오려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뭐겠어요? 네. 3번이죠. 기분 전환도 할 겸해서 여행도 가고 기분 전환도 할 겸해서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그럴 겸해서 갔다 오려고요. 앞에 목적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됐는데
다른 것은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3번이라고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준 상이요. 22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맞는 것은 1번 바람도 쐴 겸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 자, 여기에 이거 어때요? 이거 맞아요. 1번. 바람도 쐴 겸 밖도 구경할 겸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1번 맞고요. 피곤해서 소파에 앉은 통에 잠이 들었다.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어요? 앉은 채로. 그래요. 피곤해서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동시요, 동시. 3번 오랜만에 만나는 길에 식사나 같이 하기로 했다. 기례를 어떻게 바꿔요? 김에, 뭐 하는 김에. 김에가 동시가닥이라고 그랬죠? 동시가닥. 그래서 기례를 김에로 바꿔주세요. 뭐 하는 김에. 4번 친구가 돈을 빌려주는 대로 겨우 위기를 넘겼다.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어요? 친구가 돈을 빌려주는 준 덕분에. 친구가 돈을 빌려준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겼다. 이거는 선호하는 거죠. 까닭이죠. 그래서 덕분에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